먼저 그러면 비상장 기업의 유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네요. 그래서 먼저 저희 비상장 벤처 기업은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엔젤 라운드, 뭐 시드 라운드, A 라운드, 프리 A 라운드, 뭐 B 라운드, C 라운드, 뭐 프리 IPO, IPO, 상장 후 맥장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테이지로 나누게 됩니다. 그럼 엔젤 라운드가 제일 어린 거죠? 예, 네. 시드 라운드가 제일 어려운 약간 씨앗의 단계인 거잖아요. 그야말로 씨앗인 거죠. 아직은 뭐 시드 라운드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스테이지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드, 말 그대로 씨앗 단계에서는 아직은 이 창업팀이 이제 막 구성된 단계, 혹은 창업팀도 아직 뭐 대표 한 분, 코파운더 한 분, 이렇게 2명 정도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그런 아이디어 단계가 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전형적인 팀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단계, 이제 막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거의 시드 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드 라운드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전부고 사람이 전부입니다. 그래서 사람과 아이디어, 그리고 이 사람의 트랙 레코드를 보고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,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이 시드 라운드에 집중해서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, 그러니까 육성하는 이런 하우스들도 여러 있고요. 네, 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육성을 하려면 사실은 완전 투자 개념보다는 좀 더 창업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준 창업자, 그쵸. 아니면 창업에 몇 번 성공을 하셨던 연세 창업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, 뭐 저희도 사례가 있기는 하죠. 네. 소수지만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그 공과 에너지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시드 라운드에서는. 시드 라운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훨씬 크고요. 왜냐하면 아직 뭐 법인 설립도 안 된 단계라고 보면 되니까. 근데 그럼에도 매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, 그러니까 여기의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 아주 극초기부터 법인 설립, 뭐 팀 결성부터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의 관점에서, 그리고 요 자본시장에 의해서 요 팀을 육성하는 게 한 포인트가 있고, 투자자는 아무래도 다양한 산업들을 뎁스 있게 많이 공부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거가 두 번째가 있고, 세 번째는 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후속 펀딩 라운드를 준비할 때 이제 뭐 엔젤이나 A, 프리-A 이렇게 단계를 밟을 때에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이점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주 낮은 가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업가치 10억 밸류도 안 될 때도 있죠. 그럼요. 네. 왜냐하면 시드 단계에서는 거의 같이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파운더한테 지분 주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요. 뭐 엑셀러레이터든 투자사든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, 또 리스크도 그만큼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업 가치로 반영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팀의 A부터 Z까지를 다 모두 속속 알게 되는 그런 아주 리스크 헤징 부분일 수도 있죠. 어떻게 보면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. 이 팀 자체를 매니징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후속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 팀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방향의 설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결국에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라서 오히려 일부 하우스에서는 요런 단계만 선호하시는 하우스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피처마다 다릅니다. 우리가 사실 에이트테크가 좀 그런 좋은 사례였던 것 같은데, 에이트테크 때 뭐 초기 투자 뭐 할 때랑 지금이랑 좀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? 회사가 아주 작을 때 우리가 투자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아무래도 에이트테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거의 막 프로토타입의 설계도가 있는 정도의 그 단계에서 투자를 했었는데요. 그때도 이제 노후 산업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,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토타입도 맞는 것 같고, 그리고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대표님이 정말 그 열정이 있으시고 이 산업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투자를 결정하게 됐었고요. 근데 이 기업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사업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18개월 동안 이제 한 사람을 함께 봤었던 거고,
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제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창업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지를 보면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특히나 초기 투자에서는 결국 사람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,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투자건들에도 그 교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사실 창업자 한 사람이 18개월 전의 모습과 지금과 완전 좀 달라진 모습이 좀 있잖아요. 정말 다르시죠? 네. 그래서 사실 창업 초기에는 매출을 어떻게 내나요? 후속 투자는 어떻게 받을까요? 깜깜하고 이런 좀 약간 되게 그냥 어떻게 순수한 그대로 모습이었는데, 지금 후속 투자 2차례 이루어지고 팁스 선정되고 팁스 자금도 받고 지금 매출도 좀 규모 있게 나오기 시작하고, 팀도 지금 원래 한 5명 정도였다가 그렇죠. 지금 한 15명 넘죠. 네. 네. 그리고 사무실도 인천에 있다가 이제 역삼동으로 오고 이렇게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는데, 이 변화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성장, 뭐 기업 가치도 12억 기업 가치가 212억이 되기도 했지만, 제일 중요한 건 이 창업가라는 이 한 사람의 성장을 옆에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좋은, 저희 투자자들한테도 성장의 기회가 되고, 우리도 이런 게 좋은 창업가가 좀 진화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런 인사이트로 후기 투자할 때도 좋은 창업가를 발굴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고, 이런 좀 그 초기 투자의 매력이 좀 있다라는 거를 저희도 깨닫게 됐죠. 네. 이 부분도 관련해서 조금 제가 이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이 느꼈던 바가 어떤 점이 있냐면은, 저는 기존에 상장 주식 투자를 그래도 한 5년 이상을 했었습니다. 그 상태로 이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, 상장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, 이게 그때는 저는 대표이사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미 만들어진 산업이 있고 그 산업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, 근데 이제 비상장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창업팀과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. 이때 그 창업가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어떤지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성장을 하고 나서도 다른 투자자들이든지 고객이든지 이런 것들을 대할 때 법인의 전체적인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뭐 상장 주식 투자든 비상장 주식 투자든 결국에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건 맞는 것 같고, 그렇다면 나중에 제가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인지, 그리고 여태까지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왔는지, 그리고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인지,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